자기야, 보고 싶었어? 뭐 하고 있어? 윤 회장은 부엌에서 행주를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민지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응, 나 이번에 완전 멍청한 남자 하나 물었어. 성원그룹 외동아들이래. 윤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나한테 푹 빠져서 내 말이라면 다 믿어. 너무 웃기지 않아? 강민지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성원그룹은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야. 시간 문제지. 윤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강민지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그 홀어머니 윤 회장이라는 노인네 있잖아. 바로 요양원으로 내쫓아버릴 거야. 윤 회장은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그 멍청한 남자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걱정 마. 강민지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속삭이듯 말을 이었습니다. 빨리 재산 정리하고 우리 둘이 하와이로 떠나자. 응?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물었는지 강민지가 다시 웃었어요. 재민이? 걔 바보 같아서 내 과거 남자 관계도 하나도 몰라. 의심도 안 해.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넓은 회의 테이블에는 임원 10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석에 앉은 윤정숙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신규 사업 투자건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 회장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재민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임원들에게 짧게 말했어요. 잠시 쉬었다 하죠.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겼어요. 나중에 인사시킬게요. 윤 회장이 상대가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3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난관을 헤쳐왔지만 아들의 갑작스러운 통보 앞에서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석비서 박성민을 불렀어요. 오늘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박성민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윤 회장은 곧바로 자택가정부 이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의 여자친구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민 도련님이 석 달 전부터 SNS에 여자친구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고요. 윤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석 달이나 사귀면서 자신에게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윤 회장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재민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박성민이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들 문제는 어머니인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재민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누구를 찾아왔냐며 신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검소한 차림의 윤 회장을 보고 경비원은 그녀가 대기업 회장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윤 회장은 아들 집에 왔다고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윤 회장은 그만 한숨이 나왔어요. 거실에는 빨래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똑부러지게 일하는 아들이 집에서는 이 모양이었죠. 윤 회장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싱크대 밑에서 고무장갑을 꺼내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이어서 바닥을 닦고 널려있던 빨래도 하나하나 개어 정리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고무장갑을 끼고 아들 집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누가 보면 믿지 못할 광경이었죠. 청소를 마친 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회장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재민이 아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낯선 젊은 여자가 현관에 서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2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선글라스 너머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숙취 때문인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죠. 여자는 소파에 앉아 있는 윤 회장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누구야? 우리 자기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윤 회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여자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가정부 아줌마 구해준다더니 벌써 구했나 보네. 윤 회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을 가정부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여자가 또다시 말을 가로막았죠. 아줌마, 일단 밥부터 해요. 어제 술 많이 마셔서 머리 아파 죽겠어. 국 좀 시원하게 끓여봐요. 반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고 그것도 명령조로 말하고 있었어요. 윤 회장의 속에서 불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윤 회장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여자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한 그 여자친구라면 본성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히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윤 회장은 분노를 꾹 눌러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소파에 드러누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자기 곧 올 시간이니까 반찬도 좀 해놔요. 윤 회장은 대답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해장국을 끓일 만한 재료가 없었어요. 콩나물도 무도 조개도 없었습니다. 대신 소고기와 계란, 나물 재료가 눈에 들어왔죠. 윤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들로 재민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소불고기와 계란말이를 만들어야겠다고요. 비록 가정부로 오해받고 있지만 아들에게 손수밥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30분 동안 윤 회장은 정성껏 요리를 했어요. 소불고기는 간장 양념에 잘 재워 볶았고 계란말이는 노릇노릇하게 말아냈습니다. 나물 3가지도 깔끔하게 무쳐 접시에 담았죠.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은 어느 식당 못지않게 정갈해 보였습니다. 윤 회장은 거실에 누워있는 여자를 불렀어요. 식사 준비됐어요. 여자가 느릿느릿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보더니 대뜸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줌마 말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해장국 끓이라고 했잖아요. 왜 기름진 것만 잔뜩 해놨어? 윤 회장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국 끓일 재료가 없어서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재료가 없으면 나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아, 진짜 짜증나네. 윤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이 여자의 본 모습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윤 회장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앞치마를 벗어 개켰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마트에 가서 해장국 재료를 사와야 했습니다. 윤 회장은 아파트 단지를 나와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따가웠지만
그녀의 속은 그보다 더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마트에 들어서서 콩나물, 무, 두부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해장국 재료치고는 소박했죠.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윤 회장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간 대기업을 경영하며 숱한 협상을 해왔습니다. 거친 말을 내뱉는 사람도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많이 만났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에게서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윤 회장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식탁 위 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이 정성껏 차려놓은 소불고기와 계란말이가 절반쯤 줄어 있었습니다. 강민지가 혼자서 먹은 거였죠. 그러면서도 맛없다고 투덜거렸던 여자였어요. 윤 회장은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해장국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을 썰어 넣었어요. 콩나물을 씻어 넣고 불을 올렸죠. 그때 거실에서 강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유라야, 나 오늘 완전 짜증나. 새로 온 가정부 아줌마 있잖아. 나이도 많고 눈치도 없어. 윤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국을 저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응, 곧 잘라버리고 젊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꿔야겠어. 우리 자기한테 얘기해 둘 거야. 통화가 끝나자 강민지가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국에 소금 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죠. 잠시 후 해장국이 완성되었어요. 윤 회장은 뚝배기에 국을 담아 식탁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강민지가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왔어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떠서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안 맞네. 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먹었어요. 뚝배기가 거의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먹었습니다. 맛없다면서 다 먹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죠. 식사를 마친 강민지는 빈 그릇들을 식탁에 그대로 둔 채 일어났어요. 설거지해 놓고 나 좀 쉴게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 회장은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그릇들을 바라보았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윤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들 재민이가 도대체 왜 이런 여자와 결혼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가 어쩌다 저런 여자에게 빠진 걸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말하는 것보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강민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윤 회장은 부엌으로 가서 행주를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통화는 아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강민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하게 변했거든요. 강민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짜증 섞인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달콤하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였죠. 자기야, 보고 싶었어? 뭐 하고 있어? 윤 회장은 부엌에서 행주를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라고 부르는 상대가 재민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재민은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강민지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응, 나 이번에 완전 멍청한 남자 하나 물었어. 성원그룹 외동아들이래. 윤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들었죠. 완전히 나한테 푹 빠져서 내 말이라면 다 믿어. 너무 웃기지 않아? 강민지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윤 회장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들이 저 여자에게 이렇게 놀림당하고 있었던 거였죠. 성원그룹은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야. 시간 문제지. 윤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죠. 강민지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그 홀어머니 윤 회장이라는 노인네 있잖아. 바로 요양원으로 내쫓아버릴 거야. 윤 회장은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세게 내려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죠. 그 멍청한 남자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걱정 마. 강민지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속삭이듯 말을 이었습니다. 빨리 재산 정리하고 우리 둘이 하와이로 떠나자. 응?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물었는지 강민지가 다시 웃었어요. 재민이? 걔 바보 같아서 내 과거 남자 관계도 하나도 몰라. 의심도 안 해. 윤 회장은 조용히 주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지와 펜을 꺼내 통화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성원그룹 외동아들, 윤 회장 요양원, 하와이 도피, 과거 남자관계.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정확했습니다. 강민지의 통화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수백억이 내 거야. 그때까지만 이 지루한 연기 좀 하면 돼. 통화가 끝났습니다. 강민지는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자신의 모든 말을 누군가 듣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죠. 윤 회장은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속으로는 천가지 만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삐삐 찰칵. 문이 열리며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퇴근한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강민지의 표정이 번개처럼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통화하며 보여주던 교활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달려갔죠. 자기야, 왜 이제 와? 기다렸잖아. 목소리까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교 섞인 달콤한 말투였어요. 윤 회장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재미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강민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강민지가 그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 자기 오는 거 기다리면서 저녁 차려놨어. 맛있게 먹자. 재미는 강민지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하려다 걸음을 멈췄어요. 거실 쪽에 서 있는 누군가를 발견한 거였죠. 재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재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강민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강민지에게 어머니를 소개하려고 입을 열었죠. 민지야, 이분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민지가 먼저 나섰습니다. 자기야, 저 가정부 아줌마 말이야. 눈치도 없고 일도 잘 못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윤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직도 자신을 가정부로 알고 있는 거였죠. 강민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는 일 시키기도 불편하고 답답해. 빨리 내보내자.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강민지의 손을 천천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저분은 가정부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야. 성원그룹 회장이시고. 순간 강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죠. 강민지는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태도를 바꿨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연신 사과했어요. 어머,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큰 실례를 했네요. 그러더니 재민에게 원망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기야, 왜 미리 말 안 해줬어? 내가 회장님을 가정부로 착각했잖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윤 회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강민지를 바라보았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죠. 재미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지를 한번 쳐다본 뒤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전화 통화를 들었거든. 강민지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어졌습니다. 윤 회장의 입에서 다음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윤 회장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를 펼쳐 재민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뭔데요? 재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성원그룹 외동아들 물었다. 윤 회장 요양원 내쫓기, 하와이 도피, 과거 남자관계. 재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메모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강민지를 바라보았죠. 강민지는 재빨리 손을 저었어요. 자기야, 그거 다 오해야. 나 그런 전화 한 적 없어. 어머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거짓말 하시는 거야. 윤 회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이 집에서 겪은 일을 처음부터 말해줄게. 윤 회장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왔을 때 강민지가 가정부로 오해한 것부터요. 반말로 해장국을 끓이라고 명령한 것, 재료가 없다고 하자 나가서 사오라고 소리친 것, 나이 많은 할머니라서 답답하다며 내보내자고 한 것까지요. 모든 이야기가 조목조목 이어졌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강민지가 재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팔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자기야, 그건 오해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 나 자기 정말 사랑해. 하지만 재민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강민지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재민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전화를 받았어요. 진우야, 나 재민이야. 예전에 네가 민지에 대해 하려던 말 있잖아. 그때 내가 안 들으려고 했던 거. 지금 다시 말해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오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민은 스피커폰을 켰어요. 재민아, 사실 3달 전에 강민지가 다른 남자랑 호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 그때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안 믿잖아. 그래서 더 말 안 했던 거야.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지의 얼굴에서 눈물이 싹 거쳤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죠. 재민이 전화를 끊고 강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다 사실이야? 강민지는 몇 초간 재민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얼굴이었죠. 그래서 어쩔 건데?
어차피 증거도 없잖아. 재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강민지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뻔뻔한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 없으면 후회할 거야. 두고 봐. 그때 윤 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지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성원그룹 법무팀의 결혼 사기 시도 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강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는 못했지만 최성호라는 남자를 조사하면 모든 게 다 드러나겠지. 강민지의 눈이 흔들렸어요. 최성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였죠. 강민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재민을 돌아보며 내뱉었죠. 잘났어, 정말. 평생 엄마 치마폭에서 살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민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웃 주민이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일그러진 모습이었죠. 강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재민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윤 회장은 아들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재민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윤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냥 확인만 하려고 온 거였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재민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처음부터 신분을 안 밝히신 거예요? 윤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둑해진 하늘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거든. 재민은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어요. 강민지가 가정부인 줄 알았던 어머니를 대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반말, 명령, 무시. 그게 바로 그녀의 본 모습이었던 거죠. 윤 회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앞으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라.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거였죠. 윤 회장이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아까 내가 해놓은 불고기 있으니까 데워서 같이 먹자. 재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음식. 그 불고기가 강민지에게는 그저 가정부가 만든 기름진 음식이었지만 재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끼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성원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에 오후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윤 회장은 수석비서 박성민으로부터 보고서 한 부를 건네받았습니다. 회장님, 강민지와 최성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입니다. 윤 회장은 보고서를 펼쳐 내용을 훑어보았어요. 두 사람은 결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전에도 3건의 유사한 사기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피해자만 4명이었어요. 윤 회장은 보고서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이가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그날 아들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윤 회장은 재민이 새로 이사한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경비실에서 그녀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재민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바로 열렸어요. 재민이 환한 얼굴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집 안에 들어서자 윤 회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전 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한 점 없었죠. 부엌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조리대 위에는 직접 요리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민이 어머니를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윤 회장은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간이 딱 맞네.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재미는 머쓱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자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이 흘러갔죠. 식사 중에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회사에서 알게 된 여자가 있어요. 윤 회장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먼저 소개시켜 주렴. 재미는 당연하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그날 해주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윤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점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식당 직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는 하는지. 윤 회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렇게만 하면 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모자는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누리고 있었어요. 식탁 위의 음식은 어느새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배를 채운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